지난 동영상에서 수생사지 동물은 막대한 바깥 세상 정보에 끌려서 물 밖으로 나갔다는 가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사지 동물 첫 번째 발자국 화석은 어떤 끌림이나 밀림 없이 그냥 우연히 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사지류의 진화에는 팔, 다리, 머리, 폐, 심장 등 거의 모든 신체에서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물고기는 유전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진화에는 우연을 가장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어렵습니다. 먼저 첫 발자국 화석에 대해 알아보죠. 2010년 물고기 육상 진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를 새로운 발자국 화석 논문이 발표됩니다. 바르샤바 대학 학부생 니치비츠키는 폴란드 남동부 이외암지대, 즉 모래에 진흙이 덮쳐 이루어진 판상 침전암에 새겨진 발자국 흔적을 발견합니다. 암석 형성 시기와 그 층에 묻힌 표준 화석으로 연대를 추정해보니 놀랍게도 대본기 중기인 3억 9,500년 전의 발자국 흔적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발가락까지 가진 2.5m 크기의 사지 동물로 살라만더 도롱뇽처럼 어기적거리며 걸었습니다. 기존 알려진 사지류 화석을 살펴보면 익티오스테가와 아칸토스테가는 3억 6,500만 년 전 동물로 발가락을 가진 수생 사지 동물입니다. 그리고 판데리티스나 틱타알릭은 3억 7,500에서 3억 8,500만 년 전 사이 전이 단계의 사지 물고기로 지느러미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들어 물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화석이 발견된 장소에 근거하여 수생사지 동물은 강억 위에서 살다가 땅으로 진출하는 모험을 감행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새로이 등장한 발자국 화석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 발자국 화석의 연대가 기존에 발견되었던 사지동물 화석보다 1800만 년 더 앞서며 틱타알릭보다도 1000만 년 더 앞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육상 진출 사건을 1000만 년 이상을 뒤로 돌려놓아야 하며 또 사지 물고기와 수생 사지 동물은 500만 년 이상을 공존했습니다. 둘째, 화석은 폴란드의 홀리크로스 마운틴 자케이미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지역은 본래 바닷가였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양서류의 기원은 늪지나 호수 또는 강가로 생각했으니까요. 발자국의 주인공은 얕은 바닷가에 살면서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변에 놓였다가 고립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해변가를 배회하면서 떠밀려온 물고기 사체를 간식으로 즐겼겠죠. 이러한 추측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기존 강가나 호수에서 땅으로 오르게 되었다는 시나리오에서는 건조기에 이르면 수생사지 동물이 다른 물 웅덩이를 찾으려고 땅 위를 걷게 되었으며 조금씩 더 멀리 반복적으로 나가는 훈련 끝에 육상사지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육상 이동을 위한 골격 구조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음식을 먹는 턱이나 입천장 구조가 나중에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화석은 육상 이동에 필요한 구조와 섭식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제시합니다. 자케이미 첫 발자국 화석은 척추 동물 육상 진출 사건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발자국이 새겨진 연대와 장소는 무엇에 끌려서 물 밖으로 나갔기보다는 그냥 파도에 밀려 해변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회하며 먹거리를 탐하다가 때를 놓쳤을 것이고 한나절 혹은 며칠을 육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지 물고기는 기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였습니다. 행동 가소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1000년 이상 해변에 격리되는 일이 대본기 중기 바닷가 도처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대본기 후기 얕은 바다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생사지류는 절박하게 육지로 진출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극소수만이 화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화석 중 몇 개만이 우리의 레이더에 잡혔고 우리는 몇 안 되는 찰나의 스냅샷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해변가 격리 시나리오는 후각이 이른 시기에 향상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변에 격리된 수생사지 동물은 배회하며 무엇인가 먹어야 했습니다. 신선한 먹이도 있지만 주로 썩은 물고기를 접하게 됩니다. 먹이의 신선도는 냄새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물에 녹는 냄새 분자를 감지했는데 공기를 타고 오는 부패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불용성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의 진화가 절실해집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수용체들은 이미 수생사지 동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지 물고기는 수생생활에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불용성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었을까? 다음 주제, 진화에는 우연을 가장한 의도가 숨어 있는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화에는 우연을 가장한 의도가 숨어 있는가? 사지류의 진화에는 팔, 다리, 어깨, 머리, 목,
폐, 심장 등 거의 모든 신체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중 많은 것이 유전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척추 동물의 육상 진출은 창조주 자연의 원대한 진화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난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그림입니다. 화석 증거를 보면 물고기는 완강하게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며 버티다가 일단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빠르게 사지가 만들어지고 머리와 눈이 커졌습니다. 그 결정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였으며 영화 감독의 액션 큐 신호와 같이 배우와 스텝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브렌트 호킨스 박사과정 학생은 제브라피쉬의 돌연 변이를 유도하여 지느러미가 사지로 변하는 과정에 막 들어선 변이 물고기를 찾아냈습니다. 돌연 변이 물고기 가슴 지느러미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니 어깨와 연결되는 지느러미 방사뼈 4개 중 바깥쪽 2개에서 중간 절단이 일어나 뼈 2개가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뼈 2개가 바로 우리의 팔로 치자면 아래 팔뚝뼈 2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에 팔꿈치가 형성됩니다.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브렌트의 다음 실험은 당연히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는 WASLB라 불리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났음을 알아냅니다. 돌연 변이는 WASLB를 상위 감독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활성을 가지게끔 변신시켰습니다. 천방지축 깡패의 유전자가 되어버린 거죠. 얘가 말썽을 피우니 지느러미 방사뼈가 잘리게 됩니다. 정상 물고기에서는 WASLB 유전자의 활성은 혹스11이라는 유전자 그룹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여기 그림은 돌연변이 WASLB 유전자에 의해 망가진 방사뼈가 혹스11 유전자 그룹을 없애버리면 훼손된 부분이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랍게도 돌연변이 WASLB 유전자는 새로 생긴 뼈 2개의 근육까지 연결되게 합니다. 유전자 하나의 변화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해 유전자 하나가 동물의 의지를 가지고 팔꿈치를 돌리며 아래 팔뚝을 움직일 수 있게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합니다. 물고기는 이미 팔과 다리로 발달할 수 있는 유전적인 장치 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혹스11 계열 유전자에 의한 억제가 풀리면 물고기는 육기형 지느러미 어류와 폐허를 거쳐 사지동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육지로 진출할 사지동물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화학 용어로 전적응이라 합니다. 전적응과 관련하여 제브라피쉬 연구원은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같은 결론을 도출한 연구가 2021년 셀에 발표되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구오지 장 박사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들은 분류상 독특한 위치에 있는 폐를 가진 방사형 지느러미 물고기들의 유전체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이들 물고기의 육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팔, 다리, 폐, 심장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경골 어류의 조상에 이들 유전자들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지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폐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자면 물고기에서 폐를 가지는 것이 티포트로 조상형입니다. 이들 조상종은 팔, 다리, 심장 등 육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쉽게 접하는 물고기인 텔리오스트는 수중생활에 그리 유용하지 않았던 폐를 불회로 개선했습니다. 너무 좋았기에 무려 32,000종으로 적응 방산합니다. 반면 텔리오스트가 아닌 방사형 지느러미류는 폐를 개선하지 않은 진화적으로 뒤처진 종입니다. 몇 종 안 되며 유전적으로 조상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폐는 놔두고 지느러미를 뭉툭한 육기형으로 개선한 종이 나타납니다. 바로 폐허로 바닥 생활에 적응합니다. 이 폐허에서 지느러미를 아예 팔다리로 바꾼 애들이 사지동물이고 이들이 양서류로 진화합니다. 자, 이제 척추동물 육상 진출 동영상 3부작을 마칩니다. 그런데 진화학에서 이단적인 생각, 즉 진화에는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 숨어 있는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조상 경골 어류에서 사지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폐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 혹은 유전자 네트워크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유전자들이 족쇄에서 풀려 보다 개선된 폐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지류의 진화는 유전적인 잠금 장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원리가 심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즉, 심방과 심실 분리가 물고기에서는 억제되어 있었지만 사지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억제가 풀리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물고기에서 사지류로 진화할 때 새로운 유전자가 채용되기보다는 미리 있었던 것을 되살려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을 창조주라 칭하면
미리 육상 사지류의 등장을 예견하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올 것은 오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